안녕하세요. 혹시 밤하늘을 보면서 저 별 너머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주의 지도를 그려왔거든요. 정말 까마득한 옛날, 별빛이 유일한 등불이었던 시대부터 지금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이 순간까지요. 우리의 우주에 대한 생각, 그 관점이 대체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자,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생각해보세요. 아주 오랫동안, 정말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지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정말 굳게 믿었어요. 뭐 당연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는 거, 와, 그게 쉬웠을까요? 대체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 엄청난 믿음을 뒤집는 데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좀 해볼까요?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서 고대 문명들이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보죠. 그 사람들한테 하늘은요,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거대하고 신비로운 시계, 바로 그거였죠. 사실 고대 사람들이 하늘을 본 건 그냥 와, 별 예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였죠. 하늘이 바로 인류 최초의 시계였고 또 달력이었어요.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언제 거두어야 할지 이 모든 걸 알려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생존 키트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 증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예요. 진짜 미스터리죠. 아니, 수천 년 전에 대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을 옮겨서 그것도 해와 달의 움직임에 아주 정확하게 딱 맞춰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옛날 사람들이 그냥 하늘을 멍하니 본 게 아니구나. 정말 치밀하게 계산하고 연구했구나 하고 말이죠. 정말 볼 때마다 소름 돋는 유적이에요. 자, 이렇게 고대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관측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게 모이고 모여서 드디어 인류 최초의 아주 체계적인 우주 모델, 그러니까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 하는 큰 그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모델이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지구 중심설, 우리가 천동설이라고도 부르는 이론이죠. 2세기쯤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천문학자가 싹 정리한 건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 뭐냐? 지구는 가만히 있고 저기 하늘에 있는 해랑 달, 별들이 전부 다 우리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돈다. 이거였죠. 사실 눈으로 보기엔 딱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잠깐 유행했던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 놀라지 마세요. 이게 얼마 동안 진실로 받아들여졌냐면 무려 1500년입니다. 1500년. 상상이 가시나요? 이 긴 세월 동안 지구가 우주의 센터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거의 종교적인 믿음, 절대적인 진실이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왜냐고요? 아니, 눈으로 보면 딱 그렇잖아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모든 게 우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직관적인 설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더니 1500년의 믿음, 여기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모든 걸, 정말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어 엎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짠! 하고 등장했거든요. 우주의 주인공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확 바꿔버린 거죠. 때는 1543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태양 중심설, 바로 지동설을 들고 나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그리고 지구는 그저 태양 주위를 도는 여러 행성 중 하나일 뿐이다. 와, 이거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주장이었죠.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생각에 그냥 정면으로 그거 아니야 하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이제 인류의 생각은 거대한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한쪽에는 1500년 동안 굳건했던 지구는 움직이지 않아 라는 모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니, 지구도 돌고 있어 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나타난 거죠. 이 두 거대한 생각의 충돌, 바로 이게 현대 천문학의 문을 활짝 연 위대한 과학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팽팽한 논쟁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
이게 팩트야 하고 보여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갈릴레오가 뭘 했냐면 당시에 막 발명된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와, 난리가 난 거죠. 완벽하게 깨끗해야 할 태양에 막 점들이 보이고 매끈해야 할 달 표면은 울퉁불퉁한 산과 계곡 투성이었어요. 심지어 목성 옆에 개를 뱅글뱅글 도는 작은 달들도 발견한 거예요.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그 대전제를 그냥 뿌리부터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충격적인 발견들이었죠. 보세요. 이런 위대한 과학혁명은요, 절대 한 명의 천재가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림을 한번 보세요. 프톨레마이오스가 만든 모델에 코페르니쿠스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의 씨앗을 뿌렸죠. 그랬더니 갈릴레오가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그 증거를 찾아냈고요. 그리고 마침내 뉴턴이 나타나서 이 모든 움직임을 만유인력이라는 단 하나의 아름다운 법칙으로 쫙 설명해낸 겁니다. 그쵸?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 위대한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우주를 이렇게나 넓혀준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이 넓디 넓은 밤하늘의 지도는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저 수많은 별들의 위치를 기록하고 구역을 나눴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가 바로 천구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가 있고 그 지구를 아주 거대한 투명한 공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별들이 그 공 안쪽 벽에 콕콕 박혀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별들의 거리가 다 다르지만 이건 그냥 지도 그리기를 위한 가상의 도구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지구의 위도, 경도 나누는 것처럼 하늘에도 똑같이 좌표를 만들어서 별들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천문학자들이 이 가상의 하늘 지도 위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인 구역이 있는데요. 그게 총 88개, 바로 우리가 아는 88개의 별자리입니다. 사실 이 별자리의 시작은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점있기 놀이처럼 선을 긋고 저건 사자 닮았네? 저건 영웅 모습 같아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예쁜 그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가 봐도 저기 하고 똑같은 위치를 가리킬 수 있는 일종의 하늘의 주소, 하늘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광활한 하늘을 재는데 사실 거창한 도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 바로 이 손만 있으면 돼요. 자,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하나만 펴보세요. 그게 하늘에서 약 1도 정도예요. 주먹을 쥐면 그게 약 10도. 손바닥을 활짝 펴면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가 약 20도. 와, 수천 년 전 고대 천문학자들이 쓰던 방법 그대로예요. 우리 몸이 바로 측정 도구였던 거죠. 진짜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우리 손으로 하늘의 각도를 재던 시대에서 이제 인류는 시간과 기술을 뛰어넘어 우주를 보기 위한 거대한 기계 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경이로운 기술이 있는 최첨단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이곳에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눈, 초거대 망원경, 바로 VLT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인류가 우주를 들여다보는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강력한 창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망원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희미한 빛 있죠? 그거보다 무려 40억 배요. 네, 40억 배. 그만큼 더 어둡고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거의 우주의 시작을 엿보는 수준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위치. 그 중에서도 날씨입니다. 여기가 1년 365일 중에 무려 350일 동안 밤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정말 완벽한 관측 조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높이입니다. 해발 고도가 2,600m가 넘어요. 8,645피트죠.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 시야를 뿌옇게 만드는
지구의 대기층 위에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기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고 우주를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우주를 보기 위한 명당자리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력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이 거대한 눈의 임무는 뭘까요? 바로 다른 별의 주위를 돌고 있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인류가 던져온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죠. 바로 이 넓은 우주에 과연 우리뿐일까? 결국 보세요. 고대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부터 이 거대한 망원경까지 이 모든 인류의 여정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저 머나먼 우주 저편에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까요? 고대인들이 그렸던 별자리에서 시작된 우리의 우주 지도는 사실 아직도 빈 공간 투성이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그 빈 공간, 지도의 다음 페이지에 기록될지도 모르는 일이죠.